밤 11시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참으려고 해도 자꾸 무언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일어나서 냉장고를 엽니다. 라면을 끓일까? 배달 음식을 시킬까?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뭔가 사올까?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무심코 먹는 그 야식이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뇌는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는 사령탑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감정 조절, 의사결정, 심지어 우리의 성격까지 모두 뇌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특정 음식들, 특히 밤에 먹는 특정 야식들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오늘은 뇌 건강에 최악인 야식 7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건강한 야식 대안과 야식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야식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1. 왜 야식이 뇌에 나쁜가? 본격적으로 최악의 야식들을 살펴보기 전에 왜 야식이 뇌에 나쁜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야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은 휴식 모드가 아닌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수면은 뇌가 회복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그날 학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 건강이 악화됩니다. 둘째, 특정 영양소의 과다 섭취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야식은 당분, 지방, 나트륨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며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셋째, 야식은 대부분 가공식품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유익한 영양소는 사라지고 해로운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뇌에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밤에는 신체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섭취한 당분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혈액에 남습니다. 높은 혈당은 뇌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야식이 뇌의 최악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야식은 라면입니다. 라면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야식 중 하나입니다. 간편하고 맛있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면은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첫째, 라면에 엄청난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라면 한 개에는 약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섭취량의 거의 전부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손상되고 죽습니다. 장기적으로 높은 나트륨 섭취는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둘째, 라면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라면, 면은 밀가루를 정제하고 튀긴 것입니다.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키고 이는 뇌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히 오른 후에는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뇌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셋째, 라면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면을 튀기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은 뇌의 최악의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뇌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신경 전달을 방해하며 뇌의 염증을 촉진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넷째, 라면의 각종 첨가물도 문제입니다. 화학 조미료, 인공색소, 방부제 등은 뇌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MSG 같은 화학 조미료는 과다 섭취 시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밤늦게 라면이 먹고 싶다면 정말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 한 그릇의 라면이 여러분의 뇌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야식은 치킨과 튀김류입니다. 치킨은 야식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배달앱만 열면 수십 개의 치킨 가게가 보이고 밤늦게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킨과 튀김류는 뇌 건강에 극도로 해롭습니다. 첫째,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대표적입니다.
이 물질은 신경 독성이 있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튀김 기름의 산패가 문제입니다. 치킨집에서는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합니다. 기름이 고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산패되고 유해한 과산화지질이 생성됩니다. 과산화지질은 세포막을 공격하고 특히 뇌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욱 취약합니다. 셋째, 튀김류의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문제입니다. 이런 지방들은 혈관에 쌓여 혈류를 방해하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뇌의 염증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넷째, 치킨은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치킨 한 마리는 약 2000칼로리가 넘습니다. 밤에 이렇게 높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대부분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비만은 뇌 건강에 적입니다. 비만인 사람은 뇌의 크기가 작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섯째, 치킨과 함께 먹는 맥주나 탄산음료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알코올과 당분이 튀김류와 결합하면 뇌에 가해지는 손상이 배가 됩니다. 치킨 한 마리, 그 짧은 행복이 여러분의 뇌를 장기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야식은 피자입니다. 피자는 맛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치즈가 쭉쭉 늘어나고 토핑이 가득하고 도우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피자는 뇌 건강에 적입니다. 첫째, 피자는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피자 도우는 대부분 정제 밀가루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과 영양소는 사라지고 순수 탄수화물만 남습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뇌의 포도당 대사를 방해하여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둘째, 피자의 치즈가 문제입니다. 피자 한 판에는 엄청난 양의 치즈가 들어갑니다. 치즈는 포화지방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과도한 포화지방은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치즈의 높은 나트륨도 혈압을 올려 뇌 건강을 해칩니다. 셋째, 피자에는 가공육이 많이 들어갑니다. 페퍼로니, 소시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은 발암물질과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신경 전달을 방해합니다. 넷째, 피자는 칼로리 폭탄입니다. 피자 한 판은 약 2000칼로리에서 3000칼로리입니다. 밤에 이런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몸은 소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뇌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피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치즈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카소모르핀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물질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마약처럼 중독성을 유발합니다. 피자를 자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피자 한 판, 그 순간의 만족이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야식은 단 음료와 아이스크림입니다. 밤에 달콤한 것이 먹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뇌의 최악의 선택입니다. 첫째, 엄청난 양의 설탕이 문제입니다. 콜라 한 캔에는 약 39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10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아이스크림 한 컵에도 비슷하거나 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탕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둘째, 설탕은 뇌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뇌에 특히 해롭습니다. 이 염증은 뇌세포를 죽이고 신경 전달을 방해하며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여러 연구에서 설탕 섭취가 많은 사람은 해마의 크기가 작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으로 크기가 작으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설탕은 도파민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설탕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설탕을 자주 먹으면 뇌는 점점 더 많은 설탕을 원하게 됩니다. 이는 중독과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설탕 중독은 코카인 중독만큼 강력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넷째, 아이스크림의 포화지방도 문제입니다. 아이스크림에는 설탕뿐만 아니라 포화지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과 포화지방의 조합은 뇌에 이중 타격을 가합니다. 다섯째, 밤에 설탕을 먹으면 수면이 방해됩니다.
설탕은 혈당과 에너지 수준을 높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밤중에 혈당이 떨어지면서 깨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음료와 아이스크림, 그 달콤함 뒤에 여러분의 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야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등의 가공육은 편리하고 맛있습니다. 밤늦게 간단히 먹기에 딱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공육은 뇌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첫째,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방부제로 사용되며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부패를 막습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니트로사민은 뇌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뇌종양의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가공육은 포화지방이 매우 높습니다. 베이컨이나 소시지는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도한 포화지방은 뇌혈관의 플라크를 형성하여 혈류를 방해합니다. 이는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셋째, 가공육의 높은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가공육은 맛을 위해 엄청난 양의 소금이 첨가됩니다. 높은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넷째, 가공육은 엔드 생성물을 증가시킵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가공육은 AGE 생성물, 즉 최종당화산물을 많이 만듭니다. AGE는 뇌의 노화를 가속화하고 알츠하이머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째, 가공육은 장내 미생물에 악영향을 줍니다. 가공육의 첨가물과 보존제는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해로운 균을 증식시킵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뇌와 장을 연결하는 뇌장축을 통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우울증, 불안, 심지어 치매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공육, 그 편리함 뒤에 여러분의 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최악의 야식은 알코올입니다. 정확히는 음식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밤에 술을 마십니다. 특히 야식과 함께 맥주나 소주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뇌에 직접적인 독입니다. 첫째,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죽입니다. 알코올은 신경 독소입니다. 뇌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내부로 침투하여 세포를 파괴합니다. 특히 해마와 전두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고 전두엽은 판단력과 충동 조절을 담당합니다. 알코올을 자주 마시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극도로 떨어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입면을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을 방해합니다. 렘 수면은 기억 정리와 학습의 필수적인 수면 단계입니다. 알코올이 렘 수면을 방해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셋째, 알코올은 뇌의 부피를 줄입니다. 장기간 알코올을 섭취하면 뇌가 실제로 작아집니다. MRI 연구들은 알코올 중독자의 뇌가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작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적당량의 음주도 장기적으로는 뇌 부피 감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넷째, 알코올은 비타민 B1 결핍을 일으킵니다. 비타민 B1, 즉 티아민은 뇌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알코올은 티아민의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저장량을 고갈시킵니다. 티아민 결핍은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뇌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심각한 기억장애와 혼란을 일으킵니다. 다섯째, 알코올은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과도한 음주가 치매 위험을 2배에서 3배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밤에 마시는 그 한 잔, 여러분의 뇌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최악의 야식은 고당분 과자와 빵입니다. 밤늦게 편의점에 가서 과자나 빵을 사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편하고 달콤하고 배를 채우기에 딱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뇌 건강의 적입니다. 첫째,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의 조합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과자와 빵은 정제 밀가루와 설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둘의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는 뇌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히 오른 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는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둘째,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과자와 빵에는 쇼트닝이나 마가린이 사용됩니다. 이것들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뇌세포막을 경직시키고 신경 전달을 방해하며 뇌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각종 인공 첨가물이 문제입니다. 과자에는 인공색소, 인공향료, 방부제 등이 가득합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은 뇌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넷째,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만 높습니다. 과자와 빵은 공허한 칼로리의 대표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설탕만 가득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단백질 같은 필수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뇌는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만 공급할 뿐입니다. 다섯째,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설탕과 지방의 조합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고 자꾸 더 먹고 싶어집니다. 이런 중독성은 악순환을 만들어 뇌 건강을 계속해서 악화시킵니다. 과자와 빵, 그 달콤한 유혹 뒤에 여러분의 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 건강에 최악인 야식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정말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야식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의 견과류는 뇌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을 돕습니다. 한 줌 정도의 견과류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뇌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만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 대안은 그리스 요거트입니다. 그리스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 장 건강에 좋습니다. 장 건강은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조금 넣으면 완벽한 야식이 됩니다.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삶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과 함께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입니다. 삶은 계란 1개에서 2개는 배고픔을 해소하면서도 뇌에 좋은 영양을 공급합니다. 네 번째 대안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또한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다만 혈당이 걱정된다면 작은 바나나 1개 정도만 먹으세요. 다섯 번째 대안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뇌에 좋습니다.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뇌 혈류를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한두 조각 정도면 단맛을 충족시키면서도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대안은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들어있어 숙면을 돕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배고픔을 가라앉힙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안은 채소 스틱입니다. 당근, 오이, 샐러리 등의 채소 스틱은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씹는 만족감을 줍니다. 후무스나 그리스 요거트 딥과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보충됩니다. 이런 건강한 야식들로 바꾸면 배고픔도 해결하면서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식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를 충분히 하세요. 야식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충분히 먹으면 야식 욕구가 줄어듭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때로는 배고픔이 아니라 갈증일 수 있습니다. 밤에 배가 고프다고 느껴지면 먼저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많은 경우 물만 마셔도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셋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야식 욕구를 증가시킵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으면 몸이 리듬을 익혀 밤에 배고픔을 덜 느낍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야식을 먹습니다. 음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운동, 명상, 취미 활동, 친구와의 대화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집에 유혹적인 음식을 두지 마세요. 집에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이 없으면 야식을 먹기 어렵습니다. 대신 건강한 간식거리를 준비해 두세요. 여섯째, 충분히 자세요. 수면 부족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증가시키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인 렙틴을 감소시킵니다. 충분히 자면 야식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일곱째,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배가 고파집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면 야식을 먹을 시간 자체가 없어집니다. 여덟째, 감정적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구분하세요. 정말 배가 고픈지 아니면 지루함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정적 배고픔이라면 음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 야식 습관을 점차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 건강에 최악인 야식 7가지와 건강한 대안, 그리고 야식 습관 개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라면, 치킨과 튀김류, 피자, 단 음료와 아이스크림, 가공육, 알코올, 고당분 과자와 빵. 이 7가지는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파괴하는 최악의 야식들입니다. 뇌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기억, 감정, 판단, 학습, 창의성, 심지어 성격까지 모두 뇌가 만듭니다. 뇌가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오늘부터 야식 선택을 바꿔보세요. 라면 대신 삶은 계란을, 치킨 대신 견과류를, 피자 대신 그리스 요거트를, 아이스크림 대신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여러분의 뇌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뇌를 보호하는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몸맛 정신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